상전을 속인 하인. 어복순, 이놈 참 못 말려. 옛날 충청도 괴산에 어복순이라는 종놈이 있었어. 근데 이놈 그냥 보통 놈이 아니었지. 주인을 속이고 황소 살 돈으로 수수를 사오고 심지어는 등에 써진 편지를 조작해 사위 자리를 꿰차려 했다고. 그런데도 끝이 아니야.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 한마디로 기막힌 반전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용궁에서 훈련대장까지 됐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 결국 오진사의 원수를 갚게 만든 한방은 어복순의 기막힌 처세술과 최후의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괴산에 오영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는 오진사라고 불렸지. 그런데 그의 집에는 어복순이라는 종놈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 어복순이라는 종놈이 오진사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야. 주인이라고 해도 저까짓 하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오진사는 어복순을 바보 취급했지. 어느 날 어복순이 오진사에게 말했어. 저를 속량해 주십시오. 나가서 따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종살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속량해 주세요. 그러자 오진사가 대답했어. 못해준다. 왜 못해줍니까? 이놈아, 내 어미 아비 때부터 내 집안이 내게 팔려서 내 종이 된 거야. 내 장인이 팔아먹어서 내 지집이 내 종년이고 너 부모한테 딸려서 비부가 됐는데 내가 어찌 너를 속량해 주겠느냐? 이 말을 듣고 어복순은 포기하고 그냥 있었다. 그런데 오진사는 양반이라 어디를 가든 종놈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복순을 데리고 괴산 장터에 갔지. 장터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괴산 읍내로 가게 되었어. 괴산 읍내에는 오진사가 자주 들르는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 주인네가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 아주 좋은 숫소였지. 오진사가 주인에게 물었어. 저 소 나한테 팔겠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지. 아이고, 저도 농사 지으려고 키우는 소라서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오진사가 다시 말했어. 그럼 저놈처럼 생긴 소를 하나 구해주시오. 그러시지요. 내가 돌아오는 장날 돈을 보내드릴 테니 꼭 사두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진사는 집으로 돌아왔어. 다음 장날 오진사가 어복순을 불렀어. 내 돈 가지고 가서 소 한 마리 사오너라. 황소 사와야 한다. 어복순은 주인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어. 그런데 이놈이 소 살 돈을 술 마시고 몰래 감춰두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한 닷새쯤 지나 돌아왔어. 어복순이 등에 짊어진 것은 황소가 아니라 수수 한 마리였어. 오진사가 화가 나서 소리쳤지. 이놈아, 내가 너한테 괴산 읍내 가서 황소를 사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자 어복순이 태연하게 대답했어. 저는 수수를 사오라는 줄 알고 전라도 고산 읍내에 가서 수수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오진사는 어이가 없어 말했지.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너한테 소 한 마리 값을 들려보냈는데 돌아온 게 수수 한 마리라니. 그러다 얼마 지나 오진사가 어복순을 데리고 서울로 향했어. 괴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도중에 여관에서 묵게 되었지. 그런데 그날 밤 여관 근처에 있는 절에서 제를 지내고 있었어. 절에서 제를 지내고 있었다는 소리에 서울로 올라가는 손님들이 말했어. 오늘 저녁에 가서 제굿 구경하고 와서 잡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제굿을 보러 가게 되었어. 오진사는 어복순을 불러서 돈 보따리를 맡기며 말했다. 너 이 방에서 잠자지 말고 우리가 갔다 올 때까지 꼭 지키고 있어라. 예, 그러지요. 그러고는 사람들과 함께 제굿을 보러 갔지. 그런데 굿을 보고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갓나가는 물건도 없고 온통 텅 비어버렸단 말이야. 오진사가 깜짝 놀라 어복순에게 따져 물었어. 이거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어복순이 대답했어. 아이, 저 벽장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 방에는 벽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방 밖으로 난 작은 창문이었어. 방에서 보면 벽장처럼 보일 수도 있는 곳이었지. 그런데 이놈이 그 속에 돈과 갓나가는 것들을 다 넣어두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꺼내봐라. 그러자 어복순이 들창문을 열면서 말했어. 아,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놈의 것들이 다 어디 가고 없네요. 오진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리쳤지. 이 병신 같은 놈아. 벽장은 여기 있지 거기는 창문이잖아. 이 자식아, 거기에 넣었으니 바깥으로 다 떨어졌지 않느냐? 저는 벽장인 줄 알고 그 속에다 다 넣어놨지요. 결국 돈도 다 잃어버리고 서울 올라가는 여비까지 몽땅 날려버렸어. 그래도 어떻게든 서울까지 올라왔지. 서울에 도착한 후 오진사는 어복순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가서 냉면 한 그릇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돈을 쥐어주었지. 어복순은 냉면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릇 속에서 손가락으로 냉면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진사가 깜짝 놀라 물었어. 이 자식아, 뭘 뒤적거리는 거냐? 그러자 어복순이 태연하게 말했어. 아, 여기 코가 떨어졌는데 그걸 건져내려고 합니다.
오진사는 기가 막혀 소리쳤어. 저런 벼락 맞을 놈. 내가 그 속에 코를 빠뜨렸으니 내가 먹어라. 그러자 어복수는 냉면을 덥석 집어먹어 버렸어.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다가 서울에서도 정신없이 돈을 돌려 쓰고 옷을 사놨다 하면 다 팔아먹고 갖가지 물건을 팔아먹고 하다 보니 오진사는 더 이상 이놈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이놈을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 집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구나. 결국 오진사는 어복순을 다시 내려보내기로 했어.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내려가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복순에게 말했다. 옷을 벗어라. 그의 등허리에 글씨를 써주었지. 오진사가 어복순에게 말했어. 너 집에 가거든 우리 아들을 찾아가서 이 등허리에 쓴 편지를 보여라. 내가 직접 내 등에 써줬으니 그대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어복순의 등에 편지를 써주었지. 어복순은 길을 떠났어. 그런데 가다가 선비처럼 생긴 사람을 하나 만났지. 어복순이 그에게 부탁했어. 이내 등허리에 쓴 글씨 좀 읽어주시오.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소. 그러고는 윗도리를 벗어버리고 글씨를 보여주었어. 선비가 글을 읽어보니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놈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 돈도 잃고 먹을 음식도 이놈 때문에 못 먹고 의복도 이놈한테 맡겼다가 다 날려버리고 이놈 때문에 온갖 손해를 봤다. 이놈이 집에 도착하면 묻고 따질 것 없이 꽉 묶어서 용왕담이라는 못 속에 집어넣어 버려라. 선비가 그 글을 읽어주자 어복순이 말했어. 그럼 그 글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써주시오. 뭐라고 써달란 말이냐? 이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대단한 복을 받게 생겼다. 이 어복순이라는 놈 덕분에 큰 벼슬도 하고 이놈 덕분에 돈도 아낄 수 있었다. 이놈을 절대 가벼이 볼 수 없으니 집에 도착하면 이놈의 아내를 어디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내 동생을 그냥 날 받을 것도 없이 내가 내려가기 전에 내 매제를 삼아라. 이렇게 글을 바꿔 써달라고 했지. 선비가 그 말을 듣고는 어복순의 등에 새 글을 써주었어. 어복순은 다시 길을 떠났지. 그렇게 집에 도착한 어복순은 오진사의 아들을 찾아가서 등을 보여주었어. 그러자 아들과 어머니가 글을 읽고는 서로 상의를 했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그래도 종놈을 사위로 삼을 수야 없지 않은가? 하지만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고민이 되었어. 결국 어복순의 아내를 내쫓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루기로 했지. 그런데 봄이 되어 누에를 치기 시작하면서 오진사 딸이 뽕을 따러 뽕밭에 나갔어. 어복순이 그 뒤를 쫓아갔지. 그러고는 큰애기에게 말했어. 진사님께서 나를 당신 사위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사위도 안 삼아주고 어쩌려는 겁니까? 큰애기는 기가 막혀서 대답했지. 내까진 놈한테 내가 시집을 갈 수 있겠느냐? 아버님이 오시면 어떻게든 달리 결정해야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뽕을 따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복순이 배가 아프다고 뽕밭에서 뒹굴기 시작했어. 땅에 쓰러져서 눈을 뒤집고 구르기까지 했지. 큰애기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버지가 저놈을 신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위로 삼으라 했는데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일이 복잡해지겠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금을 먹이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써가며 어복순을 살려보려고 했지. 그러자 어복순이 큰애기에게 말했어. 아가씨 잠깐만요. 저기 고개를 넘어가면 돌부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약을 먹어야 내가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와주십시오. 큰애기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지. 자기 아버지는 어복순을 신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혹시 몰라서 돌부처에게 가보기로 했어. 그런데 어복순은 큰애기가 떠나자마자 지름길로 달려가서 돌부처 뒤에 가서 딱 앉아버렸지. 잠시 후 큰애기가 독부처 앞에 도착해서 물었어. 돌부처님, 우리 집에 어복순이라는 종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놈을 신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무슨 약을 먹여야 낫겠습니까? 그러자 어복순이 돌부처 뒤에서 답했어. 다른 약은 소용없고 내 배꼽에 뽕나무 잎사귀 12장을 포개놓고 그놈 배꼽하고 내 배꼽을 딱 맞춰 대어라. 그러면 곧 나을 것이다. 큰애기는 머리를 긁적이며 천천히 돌아왔어. 그런데 어복순은 또다시 지름길을 이용해 먼저 도착해선 뽕밭에서 다시 배가 아프다고 뒹굴기 시작했지. 큰애기가 돌아와 보니 어복순이 또다시 배를 잡고 구르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어. 어복순이 돌부처가 뭐라 그러더냐고. 뭐라 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소리라오. 아니, 사람을 살려야지. 뭐라 했느냐? 큰애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어. 글쎄, 배꼽을 한 대 맞대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어복순이 능청스럽게 말했어. 아, 그러면 배꼽을 맞대야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결국 큰애기는 마지못해 배꼽을 맞대어 주었어. 그리고는 그놈이 돌부처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저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지.
그때 마침 오진사가 돌아왔어. 오진사는 어복순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 아니, 저놈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왜 아직도 살려두었느냐? 그러자 오진사 부인이 대답했어. 그놈의 아내는 내쫓고 편지에 저놈을 사위로 삼으라고 써있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당장 저놈을 죽여라. 그러고는 머슴들을 불러서 어복순을 꽁꽁 묶어버렸어. 그리고 지프로 만든 메가리곡식을 담는 큰 바구니에 집어넣고 그것을 지게에 지워 머슴에게 맡겼지. 이놈을 용왕담 못에 가서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머슴들이 어복순을 메가리에 담아 짊어지고 못으로 향했어. 그런데 가던 중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묻지. 어디 가는 길인가? 머슴이 대답했어. 아, 이러저러해서 지금 용왕담까지 좀 다녀오려고. 그러자 친구가 말했지. 그럴 것 없이 잠깐 들어가서 술 한잔하고 가자. 그러니까 어복순을 못에 던지러 가는 길에 술 한잔 하자는 거야. 머슴들은 주막에 들어가 앉아서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머슴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메가리 속에 있던 어복순이 가만히 밖을 보니 마침 유기장수가 지나가고 있었어. 유기장수란 놈이 뭐냐 하면 유기, 그러니까 녹그릇이나 식기 같은 걸 팔고 다니는 장사꾼이지. 그 장사꾼이 지나가는 걸 본 어복순이 소리쳐 불렀어. 여보시오, 유기 팔러 다닐 게 아니라 나랑 바꿉시다. 이 메가리를 풀고 이 속에 들어앉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 오진산의 따님하고 혼인하게 될 테니 나랑 바꿉시다. 그러면서 덧붙였어. 유기짐은 저기다 잘 놔뒀다가 돌려드릴 테니 어서 들어가 앉으시오. 유기장수는 오진산의 딸한테 장가를 간다는 말에 혹해서 유기짐을 한쪽에 내려놓고는 어복순과 자리를 바꿔 메가리 속에 들어앉았지. 그렇게 바꾼 뒤 술을 잔뜩 마시고 나온 머슴들이 어서 이거 짊어지고 가자. 메가리를 다시 지고 길을 떠났지. 유기장수는 그 안에서 불안해서 물어봤어. 아이고, 날 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오? 그러자 머슴들이 대꾸했어. 에이, 그놈 말 듣지 말고 그냥 가자. 저놈 말 듣다가는 또 말려들 테니 아무 말도 듣지 말고 가자. 유기장수는 속이 타들어갔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자기 목숨이 위험하단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필사적으로 소리쳤어. 아이고, 나는 엉뚱한 유기장수요. 유기장수요. 그런데 머슴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지. 저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결국 하인들은 메가리를 짊어지고 가서 용왕담 물속에 던져버렸어. 그렇게 해서 죽은 놈은 유기장수였고 어복순은 유기장수가 가지고 있던 유기를 잘 팔아서 돈을 마련했지. 그 돈으로 좋은 비단 옷도 사입고 각과 망건도 제대로 갖추고 당나귀를 하서 타고는 다시 오진산의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어복순이 오진사 앞에 나와 절을 했어. 오진사가 깜짝 놀라 눈을 부릅떴지. 이놈이 어복순이 아닌가? 어복순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 사람이 복이 있으면 이런 겁니다. 말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신이 나서 떠들었어. 아, 그 물속에 들어가 보니 용궁이 있더군요. 용왕님이 육지 사람이 왔다며 신하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신하들이란 게 죄다 붕어, 잉어, 뱀장어 같은 물고기들이었소. 그런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용왕님이 나를 보자마자 훈련대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오. 용왕님께서 나를 사위로 삼겠다고 하셨소. 오진사가 황당해하며 물었어. 아니, 사위로 삼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이미 오진사 따님과 혼인하기로 한 몸이라 용왕님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러자 용왕님께서 그렇다면 가서 처갓집 식구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하셨소. 용궁에는 글을 읽는 분도 없고 오진사 같은 양반이 오면 용궁에서 영의정으로 삼고 또 무엇은 무엇으로 삼고 하실 거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지금 처갓집 식구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오진산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 틀림없이 용왕담에 던졌는데 이놈이 살아 돌아오다니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지. 그러니까 이 못난쟁이 오진사가 야, 그럼 가자. 우리 식구들 다 가자. 하고 가족들에게 물었지만 그의 아내도 다른 식구들도 모두 가기를 마다했어. 그럼 진사님하고 저 각시될 큰애기만 데리고 가자. 그래, 그렇게라도 하자. 결국 오진사와 큰애기만 데리고 떠났어. 그런데 용왕담 목가에 도착하자 어복순이 둔전둔전 슬슬 일부러 꾸물거리며 하다가 갑자기 오진사를 물가로 밀어버렸어. 오진사는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렸지. 큰애기가 보니 오진사가 두 손을 빼들고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하는 거야. 그때 어복순이 큰애기에게 다가가 어서 내려가시오. 그러고는 큰애기도 물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단 말이야. 결국 큰애기도 빠져 죽고 오진사도 빠져 죽었어. 그러고 나서 어복순은 도망쳤어. 그리고 미리 자기 아내를 어디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도망쳐 버렸지. 그렇게 도망쳐가서 전라도 무주 산속에서 살았어. 처음에는 산속에서 살다가 무주 읍내로 내려와 정착했지. 거기서 무주 읍내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영리하게 처신하다 보니 결국 이방을 사귀게 되었어. 이방이 어복순을 심부름꾼처럼 부리기 시작했지. 어복순은 이방의 집에서 심부름을 잘했어. 덕분에 이방은 어복순을 신통한 사람으로 여기고 곁에 두었지. 그런데 어느 여름 어복순이 학질에 걸렸어. 하루 걸러 한 번씩 열이 나는 병이었지. 병이 떨어지지 않으니 이방은 심부름꾼이 필요했지만 어복순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 불편했어. 그래서 원님에게 가서 말했어. 원님, 저희 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놈이 있는데 그놈이 학질을 앓고 있어서 심부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놈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거나 엄포를 놓으면 깜짝 놀라서 학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엄포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말했지. 그러라. 사령들이 가서 어복순을 잡아왔어. 잡아다 놓고는 엄포를 놓으려고 했어. 저놈을 상철에 매달아라. 그러고는 매를 때리기 시작했어. 사령이 첫 회초리를 쳤어. 척. 그러고는 외쳤지. 이놈. 내 죄를 내가 모르겠느냐? 원래는 학질을 떨어지게 하려고 엄포를 놓은 것뿐이었는데 어복순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들통난 줄 알고 겁에 질려 그만 자백해버렸어. 자기가 오진사에 온 가족을 죽였다고 실토해버린 거지. 결국 무주원님이 오진사의 원수를 갚아주었어. 이렇게 해서 어복순의 꼼수와 비극적인 운명이 마무리되었어.